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와 문자로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53번입니다. 023772-0253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 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 마시고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특히 유병자 뇌혈관, 또 호혈성 심장질환 보험, 암보험, 그리고 연달리 5% 최저 보증해주는 연금보험까지 다양한 보험에 대한 설명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좋은 정보들 쏙쏙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험스쿨 함께할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라임에셋 조미영 전문가님 그리고 오재근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조미영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네. 이제 가정경제에서 보험료의 부담에 대한 부분이 가장 늘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담되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미영 전문가님의 여러 가지 꿀팁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오재근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시나요? 예, 1교시에서는 이제 치매 진단금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이 관련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할 거고요.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갱신, 실손보험료가 폭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관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오재근 전문가님 그리고 조미영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보험스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스쿨 1교시는 보험 궁금증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치매 진단비는 필요하다 또는 불필요하다? 네, 오늘의 OX 궁금증 바로 치매입니다.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치매인데요. 자, 그렇다면 치매 진단비를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하는 건지 두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진단비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미영 전문가님은 X를 선택하셨고요. 오재근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X를 선택한 조미영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치매 진단비가 필요가 없을까요? 어떨까요? 보통은 우리가 한 가정에서 뭐 한 1인당 보면은 네. 보험료가 실비를 기준으로 해서 뭐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지출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네. 근데 요즘 사회적인 대두가 되는 치매에 대한 보장을 추가적으로 가입하기에는 치매 진단비가 만약에 추가가 된다라면 보험료의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치매 진단비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가 아예 없다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은 등급이 1에서 5등급까지 네. 치매 등급이 판정이 되는데요. 보통은 치매가 되게 되면은 이제 간병원을 하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다 직증상을 하다 보니까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시면은 어떠한 등급을 받는 별로 차등으로 이제 요양원 입소비가 결정이 되는데 보통 160에서 한 190 정도가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 부담금이 보통은 56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은 그 전에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싶은데요. 보통은 치매보험 같은 경우 진단비를 봤을 때에는 경증 치매는 100에서 뭐 많아 500 정도, 그리고 중증 치매는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도 경증에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받는 치매 진단비에 비해 지출되는 보험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치매 진단비는 필요가 없고요. 이제 치매 생활비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받는 거에 비해서 내는 게 많기 때문에 치매 진단비에 대해서 X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재근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하셨어요. 치매 진단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일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치매 진단비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네. 좀 전에 얘기하셨던 순수한 치매 진단금, 경증 치매 진단금, 뭐 중증 치매 진단금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준비할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로 치매 진단금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그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질병 후유장애 담보 같은 경우에 3%부터 시작하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인데 이 담보 같은 경우에는 내 신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은 후유장애 남은 금액, 가입 금액에서 후유장애율만큼 지급되는 그 담보인데요. 이 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 진단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신체 21개 신체, 19개 신체와 21개 장기에 어떤 장애가 남았을 때 모두 보장하기 때문에 범위가 치매 진단금보다는 훨씬 넓기 때문에 치매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치매 진단금이 얼마 지급되는지 살펴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치매에 해당되는 CDR 척도 2점에 해당하게 되면은 여기 질병 후유장애 가입 금액의 20%를 보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CDR 척도 3점에 해당하는 뚜렷한 치매일 때는 60%를 보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CDR 척도 4점에 해당하는 심한 치매일 때는 총 80%를 보장하고요. 그리고 CDR 척도 5점에 해당하는 극심한 치매일 때는 100%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 치매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을 보장받기 때문에 치매 진단금을 준비한다고 하면 질병 후유장애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치매 진단비를 질병 후유 장애 특약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또 조미영 전문가님은 치매 진단비가 불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치매 생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건가요? 네, 진단비에 대한 이제 가입 보험료가 네. 이제 너무 부담이 되고 대부분 이 치매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제 본인 당사자 부모님이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왜냐 자식에 대해서 늘 이렇게 부모가 돼서 이제 자식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치매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데요. 진단비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는 치매 생활비 매월 생활비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은 생활비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은 장기 요양 노령연금을 받으시잖아요. 이 진단비에 이렇게 같이 하셔서 요양원 입소비 본인 부담금을 충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치매 생활비만 60세 여자 기준으로 보시면요. 매월 50만 원씩 종신토록 보장하는 보험료가 한 29,000원대에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또한 이게 진단을 받고 생활비 수령을 하시다가 사망을 하시면은요, 유가족에게 36회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매 보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치매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치매 걸려서 경제적인 부담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치매 생활비를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합리적인 생활비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오재근 전문가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추가로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미영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치매 생활 자금 플러스 진단금은 질병 후유 장애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시표를 보시게 되면은 질병 후유 장애 3% 담보를 그 2천만 원 넣었을 때 70세까지 2천만 원 구성이 가능하고요. 주계약으로 일반 사망 400만 원을 넣었을 때 20년 납 90세 만기로 설계했을 때 최소 보험료는 3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40세까지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전부 1만 원대 가입이 질병 후유 장애를 1만 원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50세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나 여성 같은 경우에 2만 원대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 60세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 가입이 3만 원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65세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 3만 원대, 남성 같은 경우에 4만 원대 구성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치매 그 질병 후유 장애를 담보를 가입하고 나서
그 90세, 좀 전에 9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는데 90세까지 끝까지 가져가시지 말고 내가 그 당시에 이제 내 몸 상태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80세, 85세 때 내가 건강하다고 하면은 이 그 가입한 보험에서 만약에 해지를 하신다고 하면은 해지 환급금이 최대 뭐 85세 됐을 때 82%까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만기까지 가서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기보다는 그 이전에 해지하셔가지고 목돈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치매 진단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질병 후유 장애 특약으로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해지 환급금까지 예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치매 진단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팁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를 통해서 치매 진단비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에 대해서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많은 내용이 알고 싶다, 뭐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3번입니다. 3772-0253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오재근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을까요? 예, 60세 어머님 사연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7만 원 정도의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보험료가 실손보험료가 15만 원가량 정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네요. 고민이 되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가입 당시에는 이제 건강책 네. 아무 고지할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가입을 하셨던 부분인데 가입 이후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고 고혈압을 약을 드시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배우자님께서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소득이 이제 상실되는 어떤 네. 그런 기간이라서 저희 쪽에 이제 사연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60세 여성 시청자님께서 의뢰를 해주셨는데 실손을 계약을 유지를 해야 할까 그 점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보험 상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태였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그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네. H화재에서 2013년도에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보험료가 7만 원가량 됐었는데 네. 현재 2회차 이제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약 15만 원가량 납부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 안에 적립보험료는 4만 5천 원가량 그 적립보험료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현재는 수술비가 정말 잘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뭐 14대, 16대 질병 수술비가 각각 100만 원씩 적게 되어 있다는 거하고 네. 여기에 진단금, 뭐 3대 진단금이 전혀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에 실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요즘 보험에는 대체로 다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네요.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원하셨는데 충족이 안 되어 있는지 한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점이 부족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실손보험은 잘 갖춰져 있지만 갱신형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진단비. 고혈압을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3대 진단비가 전혀 없다는 부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술비가 아까 좀 전에 있었지만 아주 네. 극히
각각 100만 원씩 나오는 수술비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수술비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수술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갱신형 보험이라서 부담이 지금 2회차 갱신이 되면서 너무 많이 보험료가 올라서 이제 또 배우자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진단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수술비도 너무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보험 문제점 진단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기존 보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 상실은 뭐 앞서 배우자분 은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득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기간인데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보험료 폭탄이라고 그래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가 인상되고 있다. 이래서 이러한 기존의 이런 실비 보험을 어떻게 하면은 잘 좀 현명하게 바꿀 수 있을지 빠르게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인 친절한 미영 씨, 조미영 전문가님. 네, 오늘의 당번 보험인 친절한 미영 씨입니다. 갱신을 맞이해서 너무 많은 보험료의 부담을 안고 계시는 분들, 실손보험을 해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 문의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을 해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해지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정말 쿨하게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들 요즘 방송에서나 또한 주변에서들 많이들 얘기 들을 거예요. 착한 실손 한데 정말 이 착한 실손이 정말 착한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착한 실손은 기존의 실손 의료비에 비해서 비교를 하자 보면은 1년 갱신의 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15년 후에 재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과잉 치료로 인해서 손해율이 굉장히 높게 만들었던 MRI, 도수, 주사 치료 같은 비급여 3종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특약으로 별도로 빠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선택 특약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실비 단독 실손을 가입을 함으로써 이 비급여 3종 특약에 대해서 별도의 선택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60세 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보험료가 3분의 1가량 절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31,000원대 보험료를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보험에서 15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분이 아무리 고혈압, 어떤 만성 질환이 있다고 할지라도 같은 회사에서 계약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험료가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절감의 효과를 보고 그 기존에 받았던 보장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착한 실손으로 계약을 전환을 하게 된다면 굳이 부담되는 이 실손에 대해서 부담의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기존의 보험을 변경 전에 보시게 되면은 변경 후에 보시면은 그 외에 특약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실손에 대한 갱신보험료의 인상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 실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계약 전환을 해서 착한 실손으로 보험료를 많이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됐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혈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에서는 보시게 되시면은 3대 진단비가 전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독 실손 또한 단독 암 보험으로 추가적으로 변경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암에 대한 보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에 대한 보장은 연령이 이제 60세이시고 보험료 지출이 너무도 과도하기 때문에 암에 대한 보장은 보장 금액은 1,000만 원으로 가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 유사암, 4대 유사암 같은 경우도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을 받는 금액이 29,500원으로 암에 대한 보장도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기존의 고혈압에 대한 합병증을 염려하는 마음이 많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범위 넓은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씩 변경해드렸고요. 그리고 64대 질병 수술비
상해 질병 1호종 수술비를 300만 원 또한 종수술비 최대 1,000만 원까지 준비를 해드려서 보험료는 75,480원으로 변경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변경 전후를 보시게 되시면요. 기존의 월 보험료가 15만 5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셨는데요. 이 보험료 지출에서는 보시게 되면 실손이 주된 특약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5만 5천 원이라는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계시지만 다음에 갱신 주기를 맞이할 때에는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를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보험료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암보험과 3대 진단비, 수술비로 변경 처리를 해드리시면서 월 13만 6천 원 또한 실손을 계약 전환을 함으로써 보험료를 많이 낮춰드렸고요. 기존의 15만 원의 보험료 지출보다는 보장은 더 높게 든든하게 변경해드리면서 약 19,000원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전략의 당번 조비영 전문가였습니다. 네, 조미영 전문가님의 친절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 잘 마무리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재근 전문가님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네. 아까 전에 하고 틀린 게 이제 다 5표시로 바뀌었다는 맞아요. 게 큰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실손 보험료 아까 전에 갱신 폭탄 보험료 부담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계약 전환을 통해서 착한 실손으로 변경하면서 보험료 부분은 많이 해지를 했고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됐고요. 그 의뢰 내용 두 번째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전무였잖아요. 아예 맞아요. 없었기 때문에 고혈압을 드시고 있으신데도 진단금을 충분히 3대 진단금을 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수술비도 네. 이제 손해보험사인데도 생명보험사에 있는 1호종 수술비하고 64대 질병 수술비까지 수술비도 참 충분히 잘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는 동그라미가 하나였는데 그것도 세모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 X표가 그어져 있었는데 일단은 다 동그라미로 변경이 됐죠. 해지를 한 게 아니라 변경을 해 도와드렸습니다. 착한 실손으로 변경을 하면서 부족했던 아예 없었던 진단비를 3대 진단비, 고혈압을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수술비도 많이 보강을 해드렸다라고 해서 바뀐 보험 상태를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어떻게 기존 보험이 잘 바뀌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착한 실손으로 계약을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뇌혈관도 보장받으실 수 있게도 수술비도 많이 좀 보완을 잘 해드렸고요. 비갱신형 또 갱신형 섞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3대 진단비까지 채워드려서 이제는 큰 걱정 없이, 질병에 대한 걱정 없이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데요. 자, 시청하시면서 내 보험도 좀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3번입니다. 3772-0253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점하시고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보험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유병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암보험, 또 마지막으로 연달리 5% 최저 보증해주는 연금보험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한코치 한성규 전문가께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벌써 이제 2020년도 벌써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 6월까지 저희가 이제 많은 그 보험 상품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문의가 많으셨고 가장 궁금증을 많으셨던 그런 3가지를 제가 오늘 뽑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빠르게 진행해 드릴 건데 오늘 유병자 보험에 관한 거, 그다음에 암보험에 관한 거, 그다음에 연금보험에 관한 3가지를 지금까지 가장 상담 문의 많았던 거를 저희가 간추려가지고 준비하셨으니까 아마 쭉 지켜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유병자 보험입니다. 유병자 보험인데 이제 유병자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이 어려우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시는 게 간편보험이에요. 유병자 간편보험인데 기존에는 이제 그 범위가 넓은 뇌혈관 허혈성에 대한 보장들이 없으셨어요.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몇몇 회사에서 이제 출시되기 시작하시면서 모든 보험사들이 범위가 넓은 뇌혈관 허혈성에 관한 담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보험료가 너무나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 큰 보험료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게 좀 가성비가 좋고 어떤 게 나한테 꼭 필요하냐 이걸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자,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비가 있습니다. 수술비가 있고 그다음에 진단비가 있어요. 진단비. 자, 대부분은 진단비를 좋아하세요. 왜? 내가 진단만 받으면 내가 그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수술비로 1,500만 원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는 18,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진단비로 내가 들어가는 보험료는 58,000원 정도예요. 무려 한 3배 정도 이상의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수술비로 준비할 수 있는 18,000원 정도, 나는 다른 보장들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뇌혈관 허혈성만으로 준비하기에는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낼 수는 없어. 그럼 난 요 정도가 적당해. 라고 내가 그 보험료를 산출했을 때 수술비 같은 경우는 1,500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1,500만 원 받아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진단비는 3분의 1도 안 되는 4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적게 받더라도 진단비를 받겠냐? 자, 진단비는 수술을 받지 않으셔도 내가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술비 같은 경우는 내가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만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진단비라는 건 내가 수술을 요하지 않는데 진단만 받았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신 거예요. 내가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큰 치료 없이 약물만으로도 내가 치료가 가능하신 상태면은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지출도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수술할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겁니다. 그러면 나는 수술비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도움인 건지 적지만 진단비 받아서 그냥 조금 보탬이 될 건지 저는 수술비가 더 활용도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수술비로 해드린 거 보시면은 특징 같은 경우는 수술비가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일부 보험사들도 모든 수술비들이 있으신데 굉장히 좀 높은 금액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5대 질환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비관혈 같은 경우는 50%가 지급되는데 여기 5대에 바로 심장 뇌혈관이 들어갑니다. 자, 뇌혈관은 똑같은 뇌혈관인데 위에 나와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은 왜 빠졌지?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심장 질환 자체가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신부전, 간, 폐질환까지 보장이 돼가지고 연간 각각 1회씩 1년마다 각각 한 번씩 수술하시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나오고 비관율 50% 나오시고 60일의 질병 수술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질병 수술비가 모든 질병이 모두 500만 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종류에 따라 틀리신데 7대의 질병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근데 이 7대에 또 동일하게 범위가 넓은 심장,
뇌혈관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5가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뇌혈관 허혈성만 보장받는 수술비가 아닌 그 외에 나머지들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납입면제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내가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되시면은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셔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 첫 번째로 내가 그 뇌혈관 허혈성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 3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최대. 우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에서 1,500만 원 나오시고 5대 질환에서 심장, 뇌혈관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서 관여일 땐 1,000만 원, 62대 7대 질병에서 5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합의 내가 수술비로 3천만 원 받으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관열이 아니고 비관열 수술이었다. 그럼 여기 1,000만 원이 50% 지급되는 500만 원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2,500만 원이 나오세요. 자, 요 정도는 받으셔야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비를 많이 준비하시면 좋은 게 그 뇌하고 심장 같은 경우는 내가 향후 좀 기간이 지나시면 재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하실 때마다 나와요. 진단비는 최초일에 진단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 뇌하고 심장 쪽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술비를 좀 풍족하게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험료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관열은 3천, 비관열은 2,500만 원 나오는 그 보장 내용이고, 자, 30년 납에 90세까지 했어요. 왜 100세 안 했어?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자, 솔직히 90세가 넘으시면 이런 수술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굳이 보험료 비싸게 100세까지 수술비는 안 하셔도 됩니다. 90세까지 했을 때, 자, 여성분 같은 경우는 30대부터 60세까지 모두 2만 원대 다 가능하세요. 뭐 물론 초반이냐 중반이냐 후반이냐 차이가 나고, 근데 51세 이후부터는 이 7대 질병 수술비 5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500에서 300으로 51세 이상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성분 같은 경우도 30, 40대에는 2만 원대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50대는 3만 원대, 60세는 4만 원대인데 여성하고 남성이 갭 차이가 많이 나요. 보험료세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이제 50대 이후부터 60대 들어가는 순간 그 남성의 같은 경우는 이 뇌하고 심장에 대한 질환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가 조금 높아도 내가 수술할 발병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암보험 쪽으로 갈게요. 암보험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계세요. 뭐 실손 보험과 더불어서 실손이 없더라도 암보험은 하나쯤 다 갖고 계시는데, 자, 우선 암보험은 지금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민 3명당 1명은 발병이 되는 그 수치예요. 수치 자체가. 그래서 많이 그 암보험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다라고 제가 그 목이매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이 비용의 부담이에요. 비용의 부담. 이 암의 발병 종류에 따라 수술의 종류에 따라 그 치료비는 천지차별이에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치료비 자체는 이제는 많이 들지 않아요. 건강보험에서 많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는 치료비 플러스 그 외의 생활자금까지 포함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내가 간병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 교통비가 나는 뭐 예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이제 내가 몸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좀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 여러 가지의 비직접 의료비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암 발병된 분들의 가장 큰 요인을 조사해 본 결과 독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준비하는 건데, 이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면 좀 잘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냐, 제가 이 부분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30년 갱신형이 있고 90세 만기 비갱신형이 있어요. 자, 누가 봐도 갱신형은 나빠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갱신형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어요. 비갱신형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 자, 차이점을 보시면 갱신형 같은 경우는 내가 30년 동안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30년이 지났을 때는 과연 이게 얼마까지 올라왔을까? 아무도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형만 갖고 계시면은 갱신된 이후에는 내가 이걸 유지할 수도 유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좀 불안감을 안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30년 갱신형 자체는 30년 동안은 변하지 않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0년 동안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내가 이 보장을 30년 동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 동안 동일합니다, 보험료가. 대신 갱신형에 비해서 지금 당장 보험료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은 갱신형은 갱신 기간, 지금은 저렴해요, 보험료가. 그렇지만 갱신된 이후에는 내가 알 수가 없다, 이 보험료를. 비갱신형은 그 보험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쭉 동일한 금액을 내시는 건데, 자, 30년 갱신형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갱신형으로만 안보험을 갖고 계시면 불안해서 안 돼요. 내가 이 갱신된 이유는 유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는 경제적인 활동 기간, 내가 소득이 있는 구간이에요. 소득이 있는 구간. 내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간에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려서 1, 2년 정도 일을 못 하신다. 그러면 그건 소득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가 필요한 생활비나 치료 자금들을 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0년 갱신형은 경제적인 활동 기간에 집중 보장 받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비갱신형 같은 경우 내가 보험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간을 보장받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암보험이 비갱신형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30년 갱신형을 저는 준비하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플랜이에요. 하나도 없는데 갱신형만 갖고 있는 건 추가 플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준비 플랜, 내가 암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처음에는 비갱신형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적인 활동 기간에 있으신 분들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궁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0년 갱신형 같은 경우는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말기 간경화 폐질환 신부전증 같은 경우 납입 면제가 되세요. 대신 이 납입 면제라는 거는 30년 갱신 기간 안에만 납입 면제 해주고, 납입 면제 기간은 그 30년이 끝나시면 이건 다시 이거는 연장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그거는 보험료 납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암에 대해서만 납입 면제를 해줍니다. 자, 이 보험료는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보험료라고 말씀드려요. 보험료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활동 기간 저는 3, 40대는 반드시 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가장 많으실 때고, 앞으로 내가 뭐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있는 3, 40대는 저는 조금 집중 보장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동일하게 5천만 원이고, 갱신형 같은 경우는 30년 갱신이에요. 30년.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30년. 그다음에 비갱신형은 30년 납입 90세 만기시고, 유사암은 20대부터 30대까지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자, 30년 갱신형으로 할 경우에 20대는 1만 원도 안 나옵니다. 만 원도 안 나오시는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30대도 1만 원 후반대 정도밖에 안 나오세요. 그다음 40대가 이제 2만 원 후반대가 나오시는데, 40대가 30년 갱신형 하시면 만약에 30년 갱신하면 70세예요. 충분히 경제적인 생활 은퇴하실 나이기 때문에 30년 갱신형으로 추가를 하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20세는 20대 중반, 2만 원 중반대고, 30대 같은 경우는 3만 원 초반대예요.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3만 원 후반대인데, 유사암이 2천이 아닌 1,000만 원으로 연령에 따라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유사암만 축소됐고, 자, 5천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금액이에요. 뭐 높으면 높다, 낮으면 낮을, 뭐 서로 이게 돈의 가치는 틀리겠지만 이 5천만 원이 아주 낮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시는 게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같이 준비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좀 있으니까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갱신형, 30년 갱신형으로 같이 준비하시는 게 환상의 궁합입니다. 자, 50대, 60대는 사실 비갱신형, 갱신형 보험료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제 5천에서 4천으로 연령에 따라 줄어드는데, 30년 갱신형 같은 경우는 50대가 3만 원 초반이에요. 근데 비갱신도 3만 원 중반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50세에 30년이면 80세예요. 그리고 90세. 결국은 10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암이 60대로 가시면 400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4만 원 초반대가 나오는데, 비갱신형은 3만 원 초반대예요. 왜 더 싸지? 이유는 일반암 진단비가 비갱신형은 3천만 원이 한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60세면은 30년 갱신형은 90세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이 90세랑.
60세 같은 경우는 동일한데 나는 좀 많이 준비하고 싶어. 그러시면은 30년 갱신형으로 해도 똑같이 90세까지예요. 아니야, 나는 좀 적당히 준비하고 싶어. 그러면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는 50세 이상부터는 여성분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꼭 30년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 준비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자, 남성 같은 경우 똑같아요. 20, 30대는 1만 원대면 가능하시고 40세 같은 경우는 2만 원 후반대예요. 비갱신형은 2만 원, 3만 원대인데 자,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갱신형과 비갱신형 차이가 보험료가 이제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세요. 자, 이유는 40대부터 남성의 암 발병률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갱신형은 30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갱신형에 비해서는 다소 낮습니다. 자, 남성 같은 건 똑같아요. 50세 같은 경우는 4만 원 중반인데 비갱신형도 50세 초반밖에 안 해요. 그럴 거면 전 개인적으로 한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비갱신형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자, 반대로 60세 같은 경우는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갱신형 같은 경우는 4천이고 비갱신형 일반암이 3천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갱신형에 4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내가 적당히 할래 하시면 비갱신형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 30년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 들어갈게요. 그 연금 부분에 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는데 너무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는 내가 뭐 연금 가입 뭐 준비해봐야 이 저금리 시대에 뭐 이자도 많이 안 붙고 큰 재미가 없더라. 아니면 이제 큰 기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변액 같은 경우는 내가 원금 손실 볼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좀 불안감 때문에 연금 준비를 망설이시거나 조금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자, 뭐가 됐든 최저 보증만 해주면 됩니다. 최저 보증 많이 해주면 안전한 거예요. 첫 번째 장점, 연 단위 5%를 최저 보증해 줍니다. 자, 연 단위 5%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이거 우습게 볼 수치가 아닌데 연 단위 5%를 최저 보증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를 들어 공시율이 뭐 떨어지든 높아지든 뭐 변액으로 수익률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연 단위 5%는 무조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줄어들지 않는 연금의 확정 지급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바로 처음에 가입을 시작하시면은 연 단위 5%로 내가 낸 보험료를 총 계산을 해놔요. 계산해놔서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확정 금액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금액은 아무리 수익률이 떨어지고 공시율이 떨어져도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드려요. 이게 처음 가입하실 때 확정된 금액으로 이게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종신토록 지급. 연금을 평생 동안 종신토록 지급하는데 자, 일반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종신토록 받겠냐, 일정 기간만 정해서 받겠냐, 확정형으로 받겠냐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많이 받으시려면은 확정형, 몇 년 동안 받고 끝내겠다라는 확정형으로 받으셔야 되고 내가 덜 받더라도 아니야, 나는 쭉 종신토록 내가 생존 시까지 쭉 받고 싶어 라고 하시면 종신 지급을 선택하시는데 이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그 두 개를 합했어요. 합했기 때문에 종신토록 지급해주고 그 평생 지급해주지만 확정된 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똑같이 계속 종신토록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종신토록 받는 걸 선택하시면은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연금을 받는 게 이제 끝나요. 그래서 내가 종신 지급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일정 그 기간을 지정을 해줍니다. 보증 기간을. 그래서 그 보증 기간 안에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나머지 연금액은 유가족한테 지급이 되는데 이 연금보험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확정된 금액이 측정이 돼요. 처음에 내가 총 얼마의 연금을 받겠다라는 확정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이 금액 안에 내가 만약에 연금을 받다가 조기 사망하게 되시면은 남아있는 자녀 연금액은 유가족한테 모두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감소된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연금이나 이제 금리 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건 단리잖아. 단리는 복리보다 덜 줄 건데 라고 이렇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연단위 5%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의 반복리예요. 반복리. 자, 일반적인 연단위 상품은
내가 1년 동안 낸 총 금액의 5%, 2년 차도 똑같이 1년 동안 낸 금액의 5%, 쭉 1년 동안 낸 금액에 받다가 납입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끝납니다. 금리가 더 이상 주지 않아요, 5%를. 근데 연단위 5%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는 1년 차에 5% 해주고 2년 차에는 내가 그동안 냈던 총 2년 차의 금액의 5%. 자, 3년 차는 내가 총 3년 동안 냈던 총 금액의 또 5%.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최종적으로 내가 총 1,200만 원을 냈다고 치면은 이 1,200만 원에 대한 연단위 5%를 연금 개시 전까지 쭉 매년 그 연단위 5%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계산해 보면 일반적인 본리 상품의 한 3% 이상대도 좀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시율 상품, 변액 상품. 어차피 두 개 다 동일하게 연단위 5% 해줍니다. 하지만 이 변액 같은 경우는 자, 공시율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떨어지는 구조일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자, 변액 같은 경우는 자, 연단위 5%는 기본적으로 보증해주고 거기에 기대 수익률. 만약에 변액 수익률이 높으면 연단위 5%보다 더 높은 변액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 변액이 내가 손해를 봤어. 그래도 연단위 5%는 최저 보증해줍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은 공시율은 연금 개시 1년까지 가능하신데 변액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 안에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뭐 추가 납입할 생각 없이 그냥 딱 일정 기간만 내고 끝낼래라고 하시면은 변액 연단위 5% 연금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으시고 지금은 내가 조금 소득이 낮으니까 준비했다가 나중에 조금 소득이 늘어나면 추가 납입할래라고 하시면 공시율 상품에 연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 10년 동안 총 10만 원을 20년 동안 총 10만 원의 연금을 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낸 금액은 총 2,400인데 아까 말씀인 확정된 금액으로 자, 정확히 내가 얼마를 연단위 5%에서 주겠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금액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보다 뭐 예를 들어 공시율이 높거나 변액이 더 수익률이 높았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 더 받는 거고 무조건 이 밑이어도 이 금액 정해진 금액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공시율 상품이에요. 자, 변액 상품 같은 경우는 자, 내가 낸 금액이 굉장히 이상해요.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는 자,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가정한 거예요. 마이너스. 똑같이 원금은 2,400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동일한 금액 6,600만 원이 표시가 돼요. 동일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여기 받는 금액이 틀려집니다. 자, 공시율 상품은 예를 들어 연 37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변액 같은 경우는 420이에요. 한 40만 원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변액은 이 보험사에서 내가 조금 더 줄게. 총 받는 연금 지급액 확정된 거는 똑같지만 이거는 내가 조기 사망했을 때 남아있는 연금을 자녀 연금액을 유가족한테 준다라는 그 수치인 거고 내가 생존 시까지는 매년 420만 원을 줄게. 이게 바로 연단위 5% 상품의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시이율 똑같이 연 단위 5% 보증을 해주지만 공시이율보다는 변액이 내가 받는 금액은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납입 기간을 그냥 뭐 예를 들어 납입 기간 지나서라도 나는 그냥 추가 납입으로 운영할래라고 하시면은 공시이율을 선택하시는 거고 그냥 나는 딱 그 기간만 내고 그냥 끝낼래라고 하시면 변액으로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높은 연금 지급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코치 한코치였습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는 그동안 문의를 많이 해주셨던 유병자 실속 플랜 그리고 연단위 5% 최저 보증해주는 연금 보험까지 자세한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가입을 좀 해야겠다라거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3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점하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배운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1교시부터 3교시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